ynet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부 산불 지역, 이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서 복구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의회에 촉구를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미군 철군의 정당성을 옹호를 했습니다. 앞으로 30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2억 명 이상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 서부 지역이 산불 피해가 상당한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지역을 찾았네요. 그렇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 산불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서부 지역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찾았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서부 방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 피해 지역을 살펴보고 연방정부 차원의 복구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 구체적으로 어딘가요? 이번 서부 방문은 이틀 일정이었습니다. 13일엔 서부 아이다호주와 캘리포니아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일엔 콜로라도주 덴버를 방문한 후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산불 현장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 어떤 말을 했나요? 바이든 대통령은 1년 내내 산불이 타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국가 재건 계획을 의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한 것입니다. 네, 국가 재건 계획이다. 이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인적 인프라 예산안을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이다호 보이즈의 국립기관협력 산불센터에서 연설을 하면서 지금 국가 재건을 위해 1달러를 쓰는 건 미래에 6달러를 절약하는 셈이다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건 계획은 단순히 망가진 시스템을 재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기후 변화 재앙을 지역사회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이 국가 재건 계획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민주당의 것도 아니고 공화당의 것도 아니다. 기후에 관한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현실이고 심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밝히면서 의회가 이런 재건 계획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 재건 계획 현재 상황 이 공화당 반대에 직면해 있지 않나요? 네,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건강보험이나 교육, 기후변화 이런 등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으로 인적 인프라 예산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중도파 의원들은 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다른 재해 현장에 가서도 국가 재건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이달 초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를 본 남부 루이지애나주와 이 동부주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지금 투자를 함으로써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 손실을 확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산불과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바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이날 아이다호 이 연설에서도 매년 산불 시작 시점이 빨라지고 있고 올해의 경우는 서부 지역에서 태운 면적만 약 2만 2천 제곱킬로미터로 뉴저지주 전체 면적보다도 더 크다면서 지구온난화 문제는 현실이고 매우 심각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떤 일정을 소화했나요?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비상당국의 브리핑을 받은 후 항공 순찰을 했습니다. 켈러 산불 피해 지역을 살펴봤는데 이날 브리핑에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함께했습니다. 네. 뉴섬 주지사는 산불이 계속 일어나면서 자신의 집무실이 재난본부가 됐다면서 1년 반째 힘겨운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고충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네, 최근 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이 주민 소환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14일 뉴섬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뉴섬 주지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바로 주민 소환의 이유였는데 네. 뭐 만약에 이 주민 소환 투표에서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뉴섬 주지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60% 이상 개표된 상황에서 3분의 2 이상이
부결 쪽에 투표를 했기 때문에 뉴섬 주지사의 주지사직 유임은 확실시돼 보입니다. 예.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죠? 그렇죠.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 저녁 LA 인근 롱비치에서 바로 뉴섬 주지사와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뉴섬 주지사의 지지를 표명을 했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에게 주민 소환 투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남겨두든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선택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받아들인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바로 공화당 유력 후보인 레리 엘더의 당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엘더 후보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클론, 복제품이다라고 묘사하면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미국의 다른 지역에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 국가의 시선이 여러분에게로 향해 있다면서 바로 14일 투표에서 뉴섬 주지사 소환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아주 강하게 촉구를 했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네요. 네, 바로 13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아프간 내 미군 철수 과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의원들의 아주 강한 질책과 비판이 쏟아졌지만 블링컨 장관은 정부의 아프간 철군 강행 결정을 상당 부분 옹호를 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 뭐라고 하면서 정부 결정이 옳았다고 했습니까? 미군이 더 오래 주둔한다고 해서 아프간군과 정부가 더 회복력을 갖거나 자립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블링컨 장관이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20년의 아프간전을 연장하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스스로를 방어하고 탈레반의 장악을 막기 위해 상당수의 미군을 아프간에 더 많이 파견해야 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상자도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기약 없이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미군을 남아있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네, 뭐 사실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도 상당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네, 탈레반이 8월 중순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서 이 아슈라니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로 도피를 했죠. 그리고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한 민간인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총 12만 4천여 명을 카불 국제공항에서 탈출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아프간 지부죠. IS 이 호라산에 의한 테러 공격이 발생해 미군 13명이 숨지면서 미국 내 여론이 아주 악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30일, 8월 30일 미국 정부는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와 민간인 대피 작업을 종료했다라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아프간에는 약 100여 명의 미국인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도 나왔나요? 네,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이클 맥커리어는 미군 철수 과정은 엄청난 규모의 완벽한 재앙이었다라고 묘사를 했고 공화당 소속의 스티브 차보드 의원도 철군 과정이 망신스러웠다라면서 대부분의 미국인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길 원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니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 이런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정부 당국이 아프간을 두고 여러 가지 상황 등을 검토를 했지만 가장 비관적인 평가조차 미군이 철수를 완료하기도 전에 아프간 정부가 이렇게 빨리 붕괴될 줄이랑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탈출 작전은 종료했지만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과 아프간인들 그리고 연합국이나 협력국 시민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 모든 노력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들 가운데 바이든 정부를 두둔하는 목소리는 없었나요? 민주당 소속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하지만 철군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5월이라는 철군 마감 시한만 물려받았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마감 시한을 물려받았지 그 계획을 물려받지는 못했다라고 조금
자신의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네. 자,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시작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브링컨 장관은 또 어제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상원 의원들의 질문에 이와 같이 비슷한 답변도 또 이어나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많은 사람의 영내 이주를 강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네, 세계은행이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오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6개 지역에서 최악의 경우 2억 1,600만 명이 이주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6개 지역은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동아시아 태평양,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동유럽 중앙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최악의 경우 2억 명 이상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 이유가 뭡니까?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작물 생산량 감소, 그리고 해수면 상승 등이 사람들의 강제 이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후변화로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살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보고서는 가장 상황이 좋은 경우에도 4,400명 이상은 강제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 자, 지역별로 볼 때는 어느 곳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인데요. 8,600만 명이 나라 안에서 이동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 지역은 사막화와 취약한 해안선 그리고 인구의 높은 농업 의존도 탓에 아주 취약한 지역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는 뒤로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 4,900만여 명, 남아시아 4천만 명, 그리고 북아프리카 1,900만 명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보고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10년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면 2050년까지 그것이 집중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 세계은행 보고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도 상정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나라 밖이 아닌 나라 안에서만 이주하는 것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사람들이 떠나는 지역뿐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도 압박을 가하고 도시와 지방 중심지에도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파리 기후협정이 목표로 한 기온 상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지만 조금이라도 이것을 늦출 수 있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이 파리 기후 협정 목표치가 몇 도 상승인가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도 상승이 목표라고 합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또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파리 기후 협정에 부합하는 친환경 개발에 모든 국가들이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